네,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우리 랑부풀에서 또 인플루언서이신 윤영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랑부풀에서 윤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은 투자자 최정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스스로를 투자자라고 잘 칭하는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네. 네, 좀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작년 11월 22일 그때 이제 사업자를 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이 일을 놓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었고요. 그 뒤로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날짜까지 정확하게 네네, 기억하고 계시네요. 저희 딸아이의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네. 저희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여기 안에서도 엄청난 행동량으로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매일 입찰을 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지. 아기들을 출산하고 나서는 경력이 단절되었어요. 이제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동안 눌려져 있던 에너지가 이제 와서 방출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아, 근데 이제 왜 이런 투자를 좀 생각하게 되신 거예요? 투자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었는데 애가 둘째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시기에 이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결정을 하면 좋을지 고민하던 찰나에 이제 랑부풀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상담 신청을 하고 이제 수업을 불인이 반부터 있는 수업은 뭐 소액 강의 뭐 이런 것들 다 들었었거든요. 그 들은 기간이 한 1년 정도 되다 보니까 제가 어느새 이렇게 투자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가정이 있으시다 보니까 네네. 본인만 즐겁다고 사실 잘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뭐 남편분이나 아니면 자녀분들의 이해가 좀 잘 되고 있나요? 네네. 저희 신랑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월급 받고 생활해야 되니까 네. 가장으로서 어깨가 많이 무겁죠, 지금. 이제 초등학교 2명 들어가고. 근데 와이프가 나가서 돈을 벌어 온다는데 네.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또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낙찰 받으면 엄마가 뭔가를 우리한테 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딱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첫 낙찰 받고 아이들한테 풀빌라를 보내주기로 했었거든요. 그거를 얼마 전에 예약을 했어요. 아, 예약을 하셨어요? 네, 예약을 했어요. 와. 성수기 되면 비싸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약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다시 리셋된 상황에서 엄마가 낙찰 쿠폰 3개 받으면 해외여행도 보내주겠다. 그래서 애들이 지금은 법원 갔다 오면 엄마 낙찰 받았어? 결과를 꼬박꼬박 물어요. 네. 그래서 한 번씩은 엄마 왜 계속 폐찰하는데 왜 가? 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제 낙찰 받았어 라고 하면 엄청 기뻐하죠. 아, 이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이네요. 네네.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그냥 단순하게 이해를 좀 부탁한다 이런 식으로밖에 네네. 못할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서로가 좀 더 좋을 만한 맞아요. 그런 네. 것들도 잘 마련을 하셔가지고 네. 좀 환경 자체를 잘 꾸려놨다 이런 네. 생각도 네. 많이 들기도 하고 이 경매를 그러면은 왜 하시는 거예요? 제가 경매 수업은 경매를 하고자 해서 들은 건 아니고 그냥 경매에 대해서 조금 개념이라도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경매 수업을 들었었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경매를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명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부동산으로 이제 단기에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경매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경매 투자자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이제 질문을 좀 하게 되면 저는 이제 가장 쉽게 매일 입찰하러 가는 사람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게 이제 실제 우리가 목표하는 바에 아주 직결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실천하고 계신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정말 확실히 투자자다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제 사실 매일 입찰하는 게 어려운 일은 맞으니까 이제까지 몇 번 정도 입찰을 좀 해보셨고 낙찰을 받았던 거는 몇 건 정도 되시나요? 네. 지금까지 제가 횟수로 한 40회 정도 입찰을 했더라고요. 아, 언제부터 기간은? 입찰은 제가 작년
작년 겨울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작년 겨울부터 지금 한 4개월, 5개월 정도 됐죠. 한 40회 정도 입찰을 했고, 지금 낙찰 받은 거는 모두 5개. 5개? 네, 5개 지금 낙찰을 받았고, 지금 2개는 매도가 된 상황이고요. 하나는 이제 이번 주에 계약이 될 예정입니다. 네. 정말 한 10번 정도 입찰하면 한 건 정도 낙찰 받는다. 네네. 이런 게 네네. 이제 통계적으로 나오는 건데, 네. 보통 우리가 경매를 하다 보면은 당연하게도 이제 입찰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제 경쟁도 너무 많이 붙고, 그리고 낙찰 받는다 하더라도 금액대를 너무 높게 받아가는 경향이 있어서 보통의 분들은 야, 이거 경매 돈이 안 된다. 사실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그만두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나요? 아, 처음에 이제 입찰을 갔을 때, 처음 폐차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벅차요. 아. 괜찮아, 이거 당연한 거야. 이렇게 벅찬데, 뭐, 5번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7번, 8번, 9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조금 흔들리더라고요. 금액대가 내가 잘못 썼나? 그래서 이제, 조금씩 낙찰받기 위한 금액대로 자꾸 달려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그 금액으로 입찰을 했었더라면 나중에 어떤 금매가 나왔을 때 나의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겠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죠, 나중에. 네, 그래서 지금은 높은 입찰가를 쓰기보다는 그냥 매일 입찰을 간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입찰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낙찰이 네네, 되긴 되더라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게 또 네. 증명이 되었으니까 네네. 낙찰도 지금 한 5건 정도 받았는데 네네. 2건은 벌써 수익이 났다라고 네, 말씀하셨네요. 그거는 네, 매도가 됐습니다. 사실 지금 시기에서 놓고 보면 참 부동산이 안 팔린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시기인데, 제가 알기로도 이제 받은 것들도 다 뭐 엄청 선호도가 보통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축 아파트에다가 뭐 세대수도 별로 없고 네. 오래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인 건데 어떻게 빠르게 매도를 좀 해볼 수 있었나요? 일단은 입찰 들어가기 전에 수요 조사를 조금 했었고요. 이 물건이 얼마 정도의 매도가 가능할지, 대기 수요는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사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워낙에 이제 금액 자체가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거래는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래가 조금 잘 되는 아파트 위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일부러 또 전략적인 네네. 접근을 좀 하셨었고, 실제 뭐 낙찰부터 명도 그리고 매도까지 네.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첫 번째 받은 물건이 1월 11일? 그때? 네. 정말 초네요. 네, 영동 지원으로 처음 가봤습니다. 그래갖고 네. 이제 낙찰을 받고 거기는 임차인이 살고 계셨거든요. 이제 배당받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이기 때문에 그 배당기일 전에 이제 이사를 나가셨어요. 그래서 물건을 내놓고 바로 다음 네. 그날 계약이 됐습니다. 하루 만에. 5명이, 네. 5명이 보고 가셨더라고요. 야, 이게 정말 뭐 지역마다도 네. 뭐 느낌은 다르긴 하겠지만 네. 그렇게 빨리 매도될 줄은 생각을 못 네. 하셨겠네요, 아마도.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구축이다 보니까 도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수리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물건을 내놓자마자 네. 그렇게 매도가 돼서 고민할 게 없었죠. 그리고 네. 잔금도 일주일 만에 네. 정리가 됐죠. 다 되었다. 네네. 이게 사실 뭐 받는 것부터가 사실 또 시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다음부터가 진정한 경매의 어려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정말 좀 운이 좋았던 케이스이기도 했네요. 맞아요. 그 명도할 때 저는 이사비를 드리지 않고, 이분은 배당받고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소유권 이전된 뒤로 월세까지 청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이거 또 운이 좋다 보면은 다음 거 하는 것도 좀 네. 영향이 있고 그럴 것 같은데 맞아요. 두 번째 건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나요? 두 번째 거는 이제 처음 명도가 이렇게 쉽게 되다 보니까 명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이사비 한 50만 원 정도 드리고 이제 명도 완료하고 지금 수리해서 이제 매물로 등록해 놓은 상태고요. 의외로 세 번째 물건이 빨리 매도가 됐어요. 낙찰받고 관리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네. 점유자분에게 제 연락처를 좀 전달해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잔짐이 있긴 한데 언제까지 내가 짐을 빼주면 되겠냐. 그래서 제가 그 2주 정도면 허가 결정이 나니까 그때까지 정리를 해주시라고. 그래서 명도가 끝나고 제가 뒤늦게 잔금을 쳤죠.
그리고 매물을 등록했는데 등기가 나오기 전에 네. 매도가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잔금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명도가 끝나고 명도가 끝나고 매물을 등기가 등록했죠. 되기 전에 매도가? 매도도 끝나고. 네네. 그래서 법무사에서 이 등기 필증을 빨리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지금 저 이거 계약됐으니까 빨리 보내주시라고 네. 독촉해서 네. 그래서 빨리 받았던 뭐 케이스죠. 그렇게 좀 뭐 첫 번째나 세 번째 물건 같은 경우는 엄청 빨리 진행이 됐잖아요. 네네. 결론적으로 수익도 엄청 빨리 나고 네. 낙찰 그렇죠. 받고 나서 한 달 안에 다 끝났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네. 뭐 그렇게 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냥 두려움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운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각각 물건들은 한 얼마 정도 투자를 해서 얼마 정도 수익을 얻게 되신 거예요? 첫 번째 물건은 제가 그 대출을 받지 않고 셀프 등기로 한번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제 금액, 이제 뭐 전액이 한 8천 넘게 이제 투자가 돼서 한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물건이 진짜 효자 물건이에요. 투자금 2천 들어갔거든요. 대출 받아서 2천만 원 수익이 났어요. 2천 놓고 2천만 수익 네. 났다. 지금 시기에 이제 그런 수익을 낸 것도 엄청 신기한 상황이고 네네. 또 어떻게 보면 소액 투자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뭐 운이 다소 다르긴 했지만은 그렇게 결과를 얻어낸 것도 어쨌든 행동 때문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말 이제 그런 수익이 났었을 때 느낌이 좀 색달랐을 것 같아요. 근데 수익을 나서 수익이 났다고 해서 그걸 제가 바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 입찰을 하면서 재투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딱 와닿는 건 없어요. 그냥 늘 하듯이 네.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잔고가 확 들어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게 지금 5개라면 10개 이렇게 늘려갈 수 있겠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이제 올해 목표를 4, 5천 정도만 원 네. 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계속 재투자를 하는 것도 그런 일환인가요? 네, 원래는 제가 많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처음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올 초까지만 해도 한 4, 5천이 목표다, 올해. 근데 이제 벌써 그게 달성이 됐더라고요. 수익이. 3개월 만에. 네, 3개월 만에 수익이 달성돼서 네. 지금은 이제 올해 1억을 벌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해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제 나머지 또 3개 물건들이 이제 있는 상태이신데 네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하나는 이번 주에 계약을 하면 매도 차익이 한 2천만 원 정도 남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계약을 할 예정이고 하나는 아직 명도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명도 들어가야 되고 네. 하나는 매도를 조금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럼 아까 두 번째 물건이 매도를 기다리고 있는 네네. 상황이고 또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 받았죠, 사실 그거는. 네네.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네. 그래서 이제 아직 명도하고 있는 네. 중이시고 교육을 받으셨을 때와 그다음에 지금 실천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차이점을 느끼는 경우가 있나요? 그 교육생으로서 수업을 들을 때는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간접 경험이거든요. 어떤 명도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더라 뭐 이런 간접 경험으로만 접하다가 제가 이제 실전에 들어가서 많은 부동산에 연락을 해보고 또 입찰을 가보고 매도를 해보고 하니까 이제 내 경험으로 온전히 쌓이게 되더라고요. 그게 결코 어렵지만은 않아요.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실전적인 부분들이 재밌어요. 생각보다 재밌고 더 쉬웠다. 네. 저는 사실 명도할 때마다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건데 또 이렇게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또 다른 느낌이긴 하네요. 네, 명도를 처음 갈 때 제가 뭘 공부해야 되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닥쳐서 공부를 하려니까 아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냥 가보자. 근데 갔더니 별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움직이자. 뭘 너무 많이 재고 따지고 하지 말고 내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자. 그렇게 해서 명도를 진행하니까 별 어려움은 없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명도 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평소 인간관계를 잘 하시는 분들이 또 명도도 잘하는 경향이 있다. 저는 이렇게 또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이제 순차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모습인 건데, 돈 벌면 뭐 하시려고요? 돈 벌면 일단은 저는 이제 뭐 저를 위한 소비라던가 사치라던가 이런 데에 대한 물욕은 없어요. 물욕은 없고 네. 지금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이들과 많은 추억을 살 수 있는 여행, 그리고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것들 많이 요구하거든요. 엄마 나 이번에는 청학동 보내줘. 그런 걸 어떻게 알고 보내달라는 거예요? 뭐 이제 검색해서 아니면 저희가 임장을 워낙 많이 가다 보니까 네. 저번에 남원 갔을 때는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우리 임실 가서 치즈 만들어야 되고 엄마 순창 가서 고추장 만들어야 돼. 임장을 많이 가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뭐 어떤 체험들이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더라고요. 팜플릿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아낌없이 다 지원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랑 임장이랑 뭐 이런 것도 같이 다니시나 봐요? 네네. 같이 1박 2일로 가기도 하고 안 싫어해요? 한 3시간, 3시간 반 네.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래도 마지막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곳은 한 곳은 가거든요. 아, 네. 여행 느낌처럼? 네, 여행 느낌처럼 아이들이 네. 가고 싶은 거 이제 검색해서 한 곳을 설정해서 거기서 이제 다 푸는 거죠. 그동안 이제 차에서 네. 뭉치리고 있었던 거를 네. 다 푸는 거죠. 그러면 진짜 기억으로는 이제 좋게 남을 수가 있겠네요. 네, 사회공부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제가 이제 단기적인 이제 경매 투자로 이걸 가격 투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격 투자. 책에서 보니까 가치 네. 투자, 가격 투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 투자 단기로 매도를 해서 이제 현금 흐름을 늘리는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제 가치 투자하는 안목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조금 안정이 되면 나중에는 가치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해서 이제 저의 자산을 많이 늘려보고 싶네요.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주부님들한테 혹시 한마디 해주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제 주변 분들한테는 끊임없이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도 한번 해봐라. 친구나 이제 지인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애들 케어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애들 이제 보내놓고 뭐 입찰을 간다거나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많은 주부님들 뭐 이렇게 아니면 이제 남자분들도 한 번의 수익을 보면 이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말씀 정말 잘 들어봤고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나요? 마지막으로요. 네. 네, 랑보풀에 계시는 모든 분들 함께 성장하고 부자 됩시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